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시설 및 전장에서의 드론 공격은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북한에서 보낸 드론 5대가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한 강화도 지역을 무려 5시간 이상 휘젓고 사라졌다는 기사가 국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까지 왔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군이 창설을 준비해온 드론작전 사령부가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 위협의 증대와 현대 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드론 사령부의 임무는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 발전 업무 수행, 사령부의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드론 사령부의 타격 임무가 부여된 것은 북한의 도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합동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 1월 합동드론 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드론을 이용한 감시 식별 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 헤론, 사단급 무인정찰기 대대급 무인정찰기 리모아이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유한 이 무인기는 타격 능력이 없어 감시 정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드론 사령부에는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군은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사령부에 북한 도발 시 합참의 통제에 따라 공세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전시에는 북한의 전쟁 지도부, 이동식 발사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타격 임무를 포함해 후방지역 작전 및 안정화 작전 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무기체계로 드론 부대 운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전략적 수준에서 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부대 창설을 추진하게 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은 전쟁의 상황을 뒤바꿀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당시 아제르바이잔 군이 운용한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아르메니아 군의 기갑부대와 포병 진지 등을 효과적으로 공격해 아제르바이잔의 승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포병 사격을 유도하거나 민수형 드론에 수류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해 참호 속 병사를 공격하는 등 양측 모두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군단급 무인기 등 중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왔지만 세계적으로 소형 무인기가 화제인 만큼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해 소형으로 만들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해 레이더 반사 면적 1평방미터 이하 크기에 시속 200km 안팎 속도로 고도 1km 이하를 비행하는 소형 저속 저고도 드론을 근거리에서 고출력 레이저빔으로 격추할 수 있는 드론 킬러를 공개했습니다. 군은 감시 정찰 타격용 드론과 무인기 확보뿐 아니라
적의 드론, 무인기를 찾아내고 경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은 접촉 지역 전방에 대한 광역 감시 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군은 탐지와 동시에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함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 비행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북한 도발 당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탐지한 국지 방공 레이더를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침투한 드론 무인기를 타격하는 체계로는 드론건 등을 새로 확보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편입니다. 특히 기존 지상 대공 무기들과 탐지 자산의 탐지 정보가 연계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무인기 표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대책을 가장 먼저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소형 무인기 탐지는 어려우니 허를 찔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탐지 추적 역량을 최우선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와 더불어서 필요시 우리도 공세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런 전략 전술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방어적 성격만으로는 적을 억제할 수 없으니 공세적 부분까지 구비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군사분 개선을 넘어 남하한 북한 무인기들은 형태가 과거 침투한 무인기와 유사했으나 구간별 속도와 비행 고도를 변칙적으로 운용했다고 군은 전했으며, 또 활주로가 아닌 발사대를 사용한 이륙 방식으로 운용돼 침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웠고 기습 침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2m급 소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 추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전방에서 최초로 탐지했을 때도 풍선이나 새떼 등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군은 이런 소형 드론, 무인기 방어를 위해서 북한 도발 상황 이후 작전 체계 전반을 진단해 현 체계상의 문제점을 식별했고, 현재 가용한 탐지 식별 추적 타격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 운용 면에서 조정했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와 비호복합 등의 타격 자산을 전방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합 비호는 30mm 자주대 공포 비호에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최대 4발 결합해 교전 능력을 강화한 무기체계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 무인기와 AN2 침투기 등을 파괴하는 임무에 동원됩니다. 아울러 현 무기체계와 부대들을 활용한 더욱 개선된 작전 수행 개념을 수립해 합참과 작전사령부 주관 훈련으로 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 전력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레이더, 헬기, 지상 방공무기 전력 등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군은 합동드론 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동시에 드론을 이용한 감시, 식별 타격 체계를 강화하여 북한 및 주변국의 드론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일선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